한번 아쉬워서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봤는데 예. 괜찮으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네, 한번, 네. 말씀 주시면 이제 최대한 답변을 더 풍성히 하겠습니다. 네, 지난 편에서 코이카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골라봐 밸런스! 게임. 네, 골라봐 밸런스 게임!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봉브라이브 이렇게 시청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게임들을 하신다는 건 알았었는데 좀 익숙하지 않은 밸런스 게임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 봉그라이브의 묘미는 또 즉흥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셨으니까 사업 담당자님으로서 네, 센스와 순발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열심히 향후 잠재 지원자분들께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모니터에 두 가지 보기가 띄어질 텐데요. 두 가지 보기 중에 네, 담당자님이 원하시는 좀 더 맞는 것 같은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너무 쉽죠?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지만 현지어는 아예 전혀 못하는 지원자가 있고요. 영어는 잘 못하는데 현지어를 현지분처럼 잘하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 굉장히 난해한 질문입니다. 둘 중에서 선택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데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굳이 고르자면은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지원자에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선 영어를 이제 기본 베이스로 해서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틈틈이 이제 현지어 역량을 키우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본부에서는 코디네이터 분들의 그런 역량 개발을 위해서 역량 개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어 강사를 통해서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그걸 이제 저희한테 결과 보고를 하시면 저희가 강의를 들으셨던 수업료를 보전 처리를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시고 영어에 올인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만 네. 영어를 베이스로 하고 현장에서는 현지 언어 역량비가 지원이 된다. 맞습니다. 네네. 두 번째 밸런스 게임 넘어가 보겠는데요. 코이카 일반 봉사단 출신의 협력국 생활 경험을 어필하는 지원자가 있고 컴활 1급 그리고 각종 자격증들을 통해서 업무 관련 능력이 있는 능력을 어필하는 지원자. 요 중에 선택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협력 대상국에서는 이제 업무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상생활도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력국 생활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사실상 근무하면서 이렇게 또 업무 역량이 또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둘 다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현지에 적응을 좀 빨리 하는 차원에서는 협력국 생활을 경험했던 네네.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력국 경험은 보통 아까 얘기해주신 그 1단계 IP나 네. 봉사단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1단계 경험은 어느 정도 인정? 어필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서류 전형에서 이제 코디네이터 채용을 할 때 이제 YP 출신 그리고 봉사단원 출신 분들한테 이제 우대 점수를 부여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게 꼭 다른 지원자 대비해서 유리하다라고 네. 보시는 거는 조금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이제 점수뿐만이 아니고 이 지원자의 다른 경험들 그리고 이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그런 조금 자세를 더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봉사단 YP만 하셨다고 이제 다른 경력 또는 다른 경험들을 어필하지 않으시면은 조금 이제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좀 불리하실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네. 그러면 세 번째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성격적인 부분에서 정말 완전 아이여서 낯을 너무 많이 가리는 그런 지원자가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막 인사하고 막 5분 만에 친해지는 친화력 갑의 파워 인싸 지원자가 있다면? 면접 전형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면접장은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웃으면서 면접관 분들한테 물론 말씀하시면 좋기는 하겠지만 보다 조금 이제 차분한 지원자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면접에서 갑자기 이제 면접위원분한테 뭐 악수하자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근무하실 때의 성향이라고 한다면은 양 성격이 같이 이렇게 좀 섞여 있으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도 사실 좀 굉장히 이제 그렇죠. 적응하시기가 네. 힘들기 때문에 반반 섞어서 이렇게 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반, 네, 적당히, 네, 네.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한 것 같은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그 지원자들에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코디네이터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코디네이터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만나는 파트너들이 이제 현지 파트너들 그리고 이제 네. 국내 파트너들이 계실 텐데요. 근데 이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불량한 태도, 그러니까 막 좀 뭔가 불성실하거나 아니면은 네, 네, 좀 네. 예의 없는 태도를 네. 이렇게 좀 갖추셨다면 그걸 고쳐주시면 코디네이터 이제 사업에 조금 더 네. 적합한 인재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네. 워낙 또 개발협력 사업을 하면 현장에서 만나는 정말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분들, 파트너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게 코디뿐만이 아니고 항상 일을 하려면 좀 필요한 네, 자세가 아닐까. 서로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맞습니다. 네, 함께 한다는 그런. 네. 네네. 그러면 만약에 대리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코디네이터 좀 해보면 좋겠다 추천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뭔가 특징 같은? 뭐 사실은 이게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개발협력 사업에 좀 본격적으로 발을 담궈보고 싶은 사람들이 네네네. 이제 코디네이터 사업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국제개발협력이 워낙 이제 다양한 범위가 있고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내가 이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별해보고 싶은 분들이 경험해보시면 좀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네. 네, 저도 귀담아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다음 두 가지 중에 좀 더 필요한 것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딪히고 보는 행동력, 행동파,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꼼꼼파 중에 고르신다면? 네, 저는 후자로 하겠습니다. 협력 대상국의 사업 현장은 이제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 제도 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 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네, 발생을 네, 네.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니까 바로 이렇게 해야지? 행동해야지라고 네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행동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저희 본부 또는 해외 사무소 그리고 이제 각 이해 관계자와 서로 유기적으로 검토를 사전적인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좀 꼼꼼하게 검토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동의 판단을 신중하게 네, 맞습니다. 네. 네. 하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고, 그러면 다음 두 가지 중에 합격률이 더 높은 것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원서는 정말 막 박수 칠 만큼 잘 썼는데 면접을 망쳐버린 자와 지원서는 다소 부족하나 면접까지 갔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말을 기깔나게 잘한 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합격할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입사 지원서를 토대로 이제 질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지원자별로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서 효과적인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서상에 최대한 이제 많은 정보, 그러니까 지원자를 어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담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원서는 엄청 잘 쓰셨는데 면접을 망친다고 하시기에는 좀 뭔가 약간 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요. 면접장에서 이제 좀 최대한 이제 진지한 자세로만 임하신다면 그리고 지원서를 잘 쓰셨다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워낙에 이제 그 기준이 높으셔가지고 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면접 나는 망친 것 망쳤다. 같아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까지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입사 지원서 기반으로 충실하게 답변만 하시면 네.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지원서 잘 쓰면 면접 갈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네, 그저 맞습니다. 흐름으로 얘기를 네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재밌는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비 지원자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조금 더 코디네이터에 좋은 초능력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MBTI가 SN? 저 INTP. 아 N이세요? 네, N. 그러면 같이 한번 상상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비 지원자가 한 번 본 서류의 내용은 절대 잊지 않는 이제 기억 초능력 중에 이제 기억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다른 한 분은 숫자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계산해버리는 전자두뇌 능력을 갖고 계신 지원자가 있다면 어느 분이 더 좋을까요? 일하기에. 사실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추신 분이 있으면은 정말 좀 최고일 그쵸?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우선은 저희 같은 이제 아무래도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이기도 하고 이제 협력 대상국이랑 이제 굉장히 많은 서류가 오고 네. 가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막 누락이 되거나 분실이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많은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이제 다 잊지 않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에 더해서 만약에 머리까지 이렇게 막 진짜 계산기처럼 돌아가신다면은 그야말로 뭐 저희가 모셔야 되지 않을까, 상전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능력인데 너무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이렇게 봉구라이브 5년 만에 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담당자이신 이기한 대리님을 모시고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하신 소감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봉구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코이카 코디네이터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코이카 코디네이터 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잠재적 지원자분들의 그런 건강한 앞날과 행복을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마무리 인사하면서 이기환 대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구단의 토크쇼 봉구 라이브 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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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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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